아주 징글징글해. 징그러워. 아빠 냄새가 아직도 나. 그래? 맞아, 5분 전에 했는데 아직도 나잖아. 그랬어? 뭐 5분 전이야. 한 시간 전에 했고. 그랬어? 이거. 이너 왜 근데 안 누워? 아, 나 더워서? 이거 조금 꾸미다가. 그렇습니다. 이거 읽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그러면 학교 가서 선생님은 뵙고 왔어? 응. 인사드렸어? 응. 그래서 제대로 못 받겠다. 선생님도 마스크 쓰시지? 응. 그러니까. 아빠 웃긴 거 마스크 안 쓰면 알려줄까? 어떡해? 안 쓰면 안 되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빠 웃긴 거 알려줄까? 학교에서 있었던 일? 아니. Change my life. 뭐라고? 체인지 말고 어쩌고 해서 그래. Change my life for thank you. Change my life for thank you. 야, 이따 잘까? 아니 그거 지금 안 자고 이따 자? 아니 change my life for thank you. 야, 어디서 그 바람이 들어오냐? 몰라. 문이 다 닫힌 거 맞아? 닫혔는데 바람이. 그럼 여기도 없는데? 날씨가 좀 추운가 본데. 뚫고 오는 얘들아, 바람이.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았어.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누워. 나 이거 제일 편한데도. 너는 편한지 모르겠지만 네 옆에 누워 있는 어린이는 아주 불편한데. 이거.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잠깐만 지금 몇 분이 났지? 한 2분? 2분 17초. 이거? 잘 자, 얘들아. 야마. 이거. 이거 갑자기 왜 영광 쳤어? 이거. 얘들아 노래 불러. 이거. 조용히 하면 아빠가 알아서 읽어. 너 아니잖아. 근데 계속 말하니까 그렇지. 조용히 하면 아빠가 다 알아서 읽는다고. 이따가 잘까? 아니. 아빠 근데 왜 이렇게 안 읽어? 니네들이 자꾸 말소리가 나오니까 그렇지. 아빠 이거. 다리 6개인 동물. 숲속의 결투왕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한 사리. 불끈불끈 장수풍뎅이 알. 애벌레가 꼬물꼬물. 번데기로 변신. 허물을 벗고 몸을 말려. 아빠 꼬물꼬물 봐봐. 이거. 단단한 어른 장수풍뎅이가 되었어. 사슴벌레 한 사리. 으라차차 사슴벌레 알. 애벌레가 꿈틀꿈틀. 번데기로 변신. 허물을 벗고 몸을 말려. 단단한 어른 사슴벌레가 되었어. 숲속의 결투왕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여긴 참나무숲.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가 살지. 낮엔 숨어있다 밤엔 살금살금 신나게 놀러다녀. 단단한 갑옷 입고 머리에 우뚝 솟은 뿔 장수풍뎅이. 사슴뿔 닮아 튼튼한 힘세고 단단한 턱 사슴벌레. 여긴 참나무숲.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가 살지. 참나무 줄기 달달한 나무즙 제일로 좋아하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나무집은 모두 내 거야. 싸운다. 단단한 뿔 큰 턱으로 휙휙. 장수풍뎅이 이겼네. 우하하하하.
참나무즙은 모두 내 거야. 길을 비켜라. 여긴 내 길이야. 절대 양보할 수 없지. 여기는 참나무 숲이야.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랑 참나무 줄기에서 북적북적 와글와글 이곳에 모여서 무얼 하는 걸까?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는 새, 거미 등 무서운 동물들을 피해서 한낮에는 보통 나무 그늘이나 숲속에 숨어 있어요. 밤이 되면 밖으로 나와서 이른 아침까지 돌아다녀요. 머리에 우뚝 솟은 뿔, 단단한 갑옷, 장수처럼 용감한 장수풍뎅이가 큰 뿔을 뽑네. 뿔이 있으면 수컷, 뿔이 없으면 암컷. 장수풍뎅이의 수컷은 머리에 뿔이 있으나 암컷은 없어요. 수컷, 암컷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딱한 피부로 쌓여 있어요. 머리에 멋진 투구를 쓴 장수풍뎅이. 누가 더 덩치가 크고 힘이 센지 으쓱으쓱 뽐내기를 좋아해. 나는 코뿔소를 닮은 유럽 코뿔소 장수풍뎅이. 뿔이 5개, 오각뿔 장수풍뎅이야. 나는 코카서스 장수풍뎅이와 비슷하지만 가운데 뿔에 돌기가 없는 아틀라스 장수풍뎅이라고. 나는 강한 뿔을 지닌 싸움꾼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나는 하얀 몸 색깔이 특이한 그란티 흰 장수풍뎅이. 나는 긴 뿔이 멋진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전 세계에는 2천여 종의 장수풍뎅이가 살고 있어요. 장수풍뎅이는 주로 한국, 일본, 중국,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살아요. 힘세고 단단한 턱, 사슴벌레가 사슴뿔처럼 생긴 멋진 큰 턱을 뽐내. 턱이 크면 수컷, 턱이 작으면 암컷. 사슴벌레의 큰 턱은 종류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달라요. 암컷에게도 큰 턱이 있지만 수컷보다 작아요. 굵고 튼튼한 큰 턱이 있는 사슴벌레. 누가 더 멋진 큰 턱이 있고 힘이 센지 으쓱으쓱 뽐내기를 좋아해. 나는 나뭇가지 모양의 붉은 큰 턱이 있는 사슴벌레. 너는 온순한 성격의 왕사슴벌레. 나는 온몸이 무지개처럼 빛나는 뮤엘러리 사슴벌레. 노란색 몸이 멋진 나는 남인도왕 노랑사슴벌레. 나는 큰 눈과 기다란 더듬이가 있는 엘라푸스 가위 사슴벌레야. 나는 초록색, 붉은색, 푸른색 등 다양한 몸 색깔을 띤 람프리마색 사슴벌레. 너는 타고난 싸움꾼 톱 사슴벌레야.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랑 참나무 줄기에 가득한 나무즙을 먹으러 왔어. 쩝쩝. 장수풍뎅이가 털이 난 혀로 할짝할짝 쩝쩝. 냠냠. 사슴벌레가 혀를 쏙 내밀고 할짝할짝 냠냠.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는 달콤한 나무즙을 제일 좋아해.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나무즙이에요. 특히 참나무 줄기에서 나오는 달콤한 나무즙을 좋아해요.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가 딱 마주쳤어. 장수풍뎅이는 커다란 뿔로 퍽 들이받고 사슴벌레는 큰 턱으로 집어 던지려고 해. 나무즙을 차지하려고 결투를 벌이는 거야. 서로가 절대 양보할 수 없대. 비켜! 내가 몽땅 먹을 거야! 퍽!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가 싸우면 대부분 힘이 더 센 장수풍뎅이가 이겨요. 하지만 사슴벌레도 맛있는 나무즙을 먹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싸워요.
싸움에서 승리한 장수풍뎅이가 나무즙을 몽땅 차지했어. 장수풍뎅이는 나무즙을 잔뜩 먹고 물똥을 찍 싸지. 사슴벌레가 붕 날아가 다른 참나무를 찾아가는 거야. 장수풍뎅이와의 결투에서 졌거든. 사슴벌레는 날기 전 딱지날개를 양쪽으로 펼치고 그 안에 있는 속날개를 꺼내요. 딱지날개는 가만히 두고 얇은 속날개만 움직여서 날아요. 나무즙을 배불리 먹은 장수풍뎅이가 예쁜 암컷 장수풍뎅이를 발견했어. 그런데 다른 수컷 장수풍뎅이가 붕 날아오네. 결투다! 이번에는 예쁜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싸워. 결투에서 이기면 예쁜 암컷과 짝이 된다고. 힘겨루기에서 이긴 수컷 장수풍뎅이가 암컷 장수풍뎅이와 짝짓기를 해요. 으라차! 다른 참나무를 찾아간 사슴벌레도 예쁜 암컷 사슴벌레를 찾았어. 그런데 다른 수컷 사슴벌레가 먼저 다가가잖아. 결투다! 예쁜 암컷이 지켜보고 있으니 이번에는 절대 질 수 없지. 결투는 좀처럼 끝날 줄을 몰라. 싸움에서 이긴 힘센 수컷 사슴벌레가 암컷 사슴벌레와 짝짓기를 해요. 싸움에서 지면 다른 암컷을 찾아가 또 다른 수컷과 결투를 벌여야 해요. 어느새 아침이 오고 있어. 결투에서 이긴 장수풍뎅이도 결투에서 진 사슴벌레도 모두 잠을 자러 가야 해. 푹 쉬고 힘을 내야 다음 결투에서 이길 수 있을 테니까. 생김새랑 숲속의 싸움꾼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는 소문난 싸움꾼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장수풍뎅이 뿔 수컷의 머리에만 솟아있어요. 길고 단단해서 싸우기에 좋아요. 자기 몸에 100배나 되는 곤충도 들어올릴 수 있어요. 가슴 부위의 등 쪽에도 작고 구부러진 뿔이 있어요. 더듬이 짧고 끝이 뭉툭해요. 냄새를 맡아 나무즙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날개 겉에 있는 딱딱한 딱지날개가 얇고 약한 속날개를 보호해요. 딱지날개를 포함한 몸 전체에 짧은 털이 나 있어요. 투명한 속날개는 날 때만 꺼내요. 낳는 수만 개가 모여서 이루어졌어요. 사물의 모양과 움직임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털뭉치처럼 생긴 혀에 나무즙을 묻혀 입속으로 빨아들여요. 다리, 모두 6개이고 날카로운 갈고리 모양의 발톱이 있어서 나무를 잘 타요. 땅을 팔 때도 써요. 사슴벌레보다 튼튼한 다리를 갖고 있어서 싸울 때 잘 버틸 수 있어요. 사슴벌레, 밝고 어두운 정도만 구별할 수 있어요. 눈 뒤쪽에는 코끼리 귀 모양의 돌기가 나 있어요. 다리, 모두 6개이고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 있어요. 이 발톱으로 나무를 잘 탈 수 있어요. 날개, 단단한 딱지날개로 안에 있는 속날개를 보호해요. 속날개는 평소에 딱지날개 속에 접어두었다가 날 때만 꺼내서 사용해요. 더듬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주로 냄새를 맡는 데 써요. 큰 턱, 사슴뿔처럼 생긴 큰 턱은 양 옆으로 움직일 수 있고 무척 힘이 세서 힘겨루기를 할 때 사용해요. 암컷의 큰 턱은 수컷의 큰 턱보다 작지만 뾰족하고 단단해서 알 낳을 때 나무에 구멍을 잘 팔 수 있어요. 작은 턱, 부처럼 생겨서 나무즙을 핥아먹기 좋아요. 한살이랑 미래의 결투왕 이렇게 잘한다.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는 자라는 과정이 닮았어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의 한살이를 살펴보아요.
알을 낳아요. 암컷 장수풍뎅이가 낙엽이 썩어 만들어진 흙 속에 30에서 100개 정도의 알을 낳아요. 암컷 사슴벌레가 물기가 적당히 남아있는 죽은 나무에 구멍을 파고 한 구멍에 10개에서 20개씩 알을 낳아요. 알이 커져요. 알은 노랗게 변하며 점점 커져요. 3mm로 아주 작았던 알은 5mm까지 자라요. 알은 2, 3mm 정도로 매우 작아요. 조금씩 커지며 노란색으로 변해요. 애벌레가 되었어요. 2주 정도가 지나면 애벌레가 나와요. 애벌레는 흙이나 썩은 나무 속의 영양분을 먹고 살아요. 허물을 벗으며 10cm 정도까지 자라요. 2주 정도 뒤에 첫 번째 애벌레가 나와요. 애벌레는 나무를 갉아먹으며 자라요. 번데기방을 만들어요. 몸집이 커지면 번데기방을 만들어요. 번데기방은 땅 위로 나오기 쉽게 세로 방향으로 길쭉하게 만들어요. 다 자란 애벌레는 나무를 갉아 번데기방을 만들어요. 가로로 방을 만들고는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어요. 번데기가 되어요. 번데기는 옅은 색이었다가 점점 짙은 갈색으로 변해요. 수컷 번데기에는 뿔이 있어요. 번데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점점 진해져요. 세 번째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될 때까지 3, 4개월 정도 걸려요. 허물을 벗어요. 2, 3주 정도 지나면 어른 벌레가 되기 위해 허물을 벗어요. 3일에서 10일 정도 몸을 말리고 땅 위로 나갈 준비를 해요. 20일 정도 지나면 허물을 벗고 몸을 말려요. 연한 노란색이던 딱지 날개가 점점 검은색으로 변해요. 땅 위로 올라가요. 장수풍뎅이는 애벌레로 10개월 정도 땅 속에서 보낸 뒤 땅 위로 올라와서 1에서 3개월 정도 살아요. 사슴벌레는 애벌레에서 어른벌레가 될 때까지 1에서 3년 정도 걸려요. 땅 위로 올라온 뒤에는 종류에 따라서 3개월에서 3년 정도까지 살아요. 궁금증이랑 숲을 가꾸는 정원사.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는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숲속의 나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사슴벌레는 썩어가는 나무 줄기에 구멍을 파고 알을 낳아요. 알에서 깨어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의 애벌레는 썩은 나무 속에서 나무를 먹으며 자라지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의 애벌레는 먹고 남은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커다란 나무가 흙더미가 되지요. 이 흙더미에는 영양분이 많아서 숲속의 나무와 풀들이 잘 자라게 도와주어요. 사슴벌레야, 살았니? 죽었니? 사슴벌레는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면 죽은 척을 해요. 두더지나 딱따구리처럼 사슴벌레를 잡아먹는 무서운 동물이 다가오거나 다른 수컷 사슴벌레와의 싸움에서 져 바닥으로 떨어지면 배를 벌렁 뒤집고 다리를 벌리거나 구부린 상태로 누워 있어요. 그렇게 있다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제야 다리를 움직여 다시 몸을 뒤집고 그 자리를 떠나요.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우리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렸을 때에는 놀이거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가 최고의 놀잇감이었지요. 여름철에 아이들은 장수풍뎅이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뒤집어 놓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앞마당 쓸어라, 뒷마당 쓸어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장수풍뎅이가 말을 알아들은 듯 날갯짓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누구의 날갯짓이 더 오래 가는지 내기를 하며 놀았어요. 또 집게가 큰 사슴벌레끼리 서로 싸움을 붙이며 놀기도 했어요.
누가 이기나 내기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가 자연 속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장수풍뎅이 애벌레는 주로 초가지붕 안이나 풀 또는 짚을 섞여서 만든 두엄 속에서 사는데 초가지붕이 점점 사라지면서 살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버섯을 키우거나 불을 피우려고 참나무를 많이 베어서 사슴벌레가 살 수 있는 참나무 숲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처럼 푸른 자연 속에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볼 수 없는 것은 무척 아쉬운 일이에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가 싸우면 보통은 몸이 더 크고 다리 힘도 센 장수풍뎅이가 이겨요. 하지만 가끔은 사슴벌레가 이기기도 하지요. 넓적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장수풍뎅이보다 힘이 약해도 싸움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요. 살아갈 때도 사슴벌레의 이러한 끈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나보다 강한 상대와 맞서 싸워야 하는 때에도 지레 겁부터 먹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거나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즐기면서 씩씩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해요. 엘리아스 반뎀 브로에크 메뚜기와 사슴벌레, 도마뱀과 함께 있는 장미와 나팔꽃, 개암나무 다발. 17세기작 영국 런던 반 해프튼 미술관. 다리 6개인 동물. 꿀벌은 바빠도 너무 바빠. 벌 1살이. 여왕벌이 길쭉한 알을 낳아. 알을 깨고 애벌레가 꿈틀꿈틀. 방이 꽉 찰 정도로 애벌레가 자라. 번데기가 되었어. 방울 뚫고 나와서 얼음벌이 되었어. 꿀벌은 바빠도 너무 바빠. 꿀벌은 바빠도 너무 바빠. 하루 종일 너무 바빠. 여왕벌을 도와주고 동생들도 돌보지. 영차 방 만들고 쓱쓱 싹싹 청소해. 붕붕붕 날아올라 향기로운 꽃을 찾아. 달콤한 꿀 한가득 꽃가루 모아온다네. 꿀벌은 바빠도 너무 바빠. 하루 종일 너무 바빠. 여왕벌을 도와주고 동생들도 돌보지. 일벌이 해야 할 일들. 첫 번째, 여왕벌 돕기. 두 번째, 애벌레 돌보기. 세 번째, 집 짓기. 네 번째, 집 청소하기. 다섯 번째, 꽃가루와 꽃꿀 모아오기. 주의, 집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 침은 꼭 필요할 때에만 쓸 것. 꿀벌은 정말 바쁘겠다. 붕붕, 우리는 꿀벌 가족이야. 엄청 많지? 나는 꿀벌 가족의 막내 일벌, 비비야. 언니벌이 하는 거라면 뭐든지 따라하지. 그래서 언제나 바쁘단다. 여왕벌 답신다. 우리 가족 대장인 여왕벌이 알을 낳으러 왔어. 알을 낳기 전에 언니벌이 여왕벌이 알 낳을 집을 구석구석 청소하면 나도 따라 구석구석 닦고, 언니벌이 애벌레를 돌보면 나도 따라 돌봐. 오늘도 바쁘다 바빠. 여왕벌은 일벌이 주는 먹이를 먹으며 알만 낳고 살아요. 하루에 1000에서 2000개 정도의 알을 낳지요.
여왕벌은 앞다리로 빈 방의 크기를 계산해 방 속에 배를 넣어 알을 낳아요. 우와, 꼬물꼬물 애벌레가 태어났어. 알을 낳고 3일쯤 지나면 애벌레가 나와요. 일벌의 애벌레는 3, 4일 동안 일벌이 부어주는 로열 젤리를 먹으며 자라요. 그 다음에는 꽃가루와 꽃꿀을 섞은 것을 먹어요. 애벌레가 자라서 번데기가 되었다가 아기 벌이 되면 방 속에서 쏙 나와. 언니 벌이 아기 벌에게 꽃꿀을 주고 싹싹 핥아 털을 말려주면 나도 따라서 아기 벌을 돌봐줘. 아휴, 바쁘다 바빠. 일벌은 알에서 3일, 애벌레로 6일, 번데기로 12일 정도 방 안에 있어요. 번데기가 되기 전에 다른 일벌이 방의 입구를 밀랍으로 막아요. 번데기에서 나온 벌은 방을 막고 있던 밀랍을 입으로 찢어 구멍을 넓혀가며 나와요. 아기 벌들이 많이 태어나서 방을 더 만들어야 해. 언니 벌들은 입으로 반죽을 꼭꼭 누르며 영차영차 방을 만들어. 나도 언니 벌을 따라 반죽을 붙여. 오늘도 바쁘다 바빠. 집을 다 지었으니 이제 청소를 해야 해. 구석구석 쓱쓱 싹싹. 언니 벌이 빈 방을 청소하면 나도 언니 벌을 따라 청소해. 바쁘다 바빠. 벌집의 각 방은 알과 애벌레, 번데기, 꽃꿀과 꽃가루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여요. 일벌들은 먼지나 더러운 것이 남지 않도록 빈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드디어 나도 집 밖으로 나가 맨 처음으로 하늘을 날게 되었어. 맨 처음 날아서 간 곳은 바로 꽃꿀이 있는 향기로운 꽃. 꽃 위에서 뒹굴면서 꽃꿀을 후룩후룩 빨아들이고 꽃가루를 모을 거야. 내 다리 좀 봐. 벌써 꽃가루가 두둑하게 모였어. 일벌이 된 지 2, 3주쯤 되면 먹이 구하는 일을 해요. 일벌은 꽃꿀을 빨아들여 몸속에 보관해요. 꿀을 빨아들일 때 온몸에서 난 털에 꽃가루를 묻혀와요. 꽃 속에서 뒷다리로 허우적거리다 보니 뒷다리에 동그랗게 꽃가루가 뭉쳐지기도 해요. 붕붕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 조심해, 조심. 언니 벌이 무서운 적들을 알려줘. 새를 만나면 재빨리 도망쳐야 해. 조심해. 꽃에도 거미가 숨어 있을지 몰라. 일벌은 꽃꿀을 얻기 위해 보통 2에서 4km 정도를 날아다녀요. 그러는 동안 새나 거미, 사마귀에게 잡아먹히기도 해요. 드디어 집에 왔어. 열심히 모아온 꽃꿀과 꽃가루를 빈 방에 꾹꾹 다져넣고 다른 친구들에게 맛있는 꽃꿀이 있는 곳을 알려줘야 해. 원을 그리며 돌 때는 꽃밭이 가깝다는 뜻이야. 크게 팔자를 그리며 돌면 꽃밭이 멀다는 뜻이야. 일벌들은 모아온 꽃꿀을 입으로 토해내 벌집에 저장해요. 애벌레들에게 먹이기 위해서예요. 집에 돌아온 일벌은 다른 일벌들에게 맛있는 꽃꿀과 꽃가루가 있는 꽃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춤을 추어요. 휴, 바빠도 너무 바빠. 하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새로 태어날 동생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지. 언니벌이 했던 것처럼 말이야. 붕붕, 꿀벌은 정말 부지런해. 생김새랑 윙윙 부지런히 꽃꿀을 모으는 벌. 일벌은 꽃꿀을 모으고 애벌레를 돌보며 여왕벌을 돕고 집도 지어요. 부지런한 벌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여러 개의 난눈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겹눈이 2개 있어요. 모양과 색깔을 구별할 수 있어요. 혼눈, 점처럼 생겼어요. 밝은지 어두운지 구별할 수 있어요. 날개, 앞날개와 뒷날개가 한 쌍씩 있어요. 투명하고 얇아요. 뒷날개는 작은 갈고리 같은 것으로 앞날개와 연결되어 있어요. 날개는 날아다닐 때뿐 아니라 벌통을 시원하게 할 때도 써요. 가슴, 온몸에 털이 나 있는데 가슴 쪽에 더욱 많이 나 있어요. 꿀벌의 몸에 나 있는 털과 다리에 꽃가루가 달라붙게 돼요. 배, 가슴과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배에서 나오는 밀랍으로 집을 지어요. 더듬이, 여러 개의 마디로 되어 있어요. 더듬이로 냄새를 맡고 촉감을 느낄 수 있어요. 또 더듬이를 부딪혀 다른 벌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다리, 모두 6개이고 짧은 털로 덮여 있어요. 뒷다리 바깥쪽에 바구니 모양의 꽃가루 통이 있어요. 가운데 다리와 뒷다리에 달라붙은 꽃가루를 모아 꽃가루 통에 넣어요. 잎, 잎틀이라고도 해요. 긴 대롱 모양으로 생겼어요. 평소에는 접어두었다가 꽃꿀을 먹을 때 밖으로 내밀어요. 대롱 끝에는 털이 있어서 꽃꿀을 핥아먹어요. 침, 배의 맨 끝에 달려있어요. 독주머니의 독이 이곳으로 나와요. 여왕벌과 일벌에게만 독침이 있어요. 일벌은 위험이 닥치면 독침을 쏘아 다른 벌들에게 위험을 알린 뒤 죽음을 맞아요. 한살이랑 달콤한 꽃꿀을 먹고 자라는 벌. 꿀벌의 애벌레는 육각형 모양의 작은 방에서 자라나요. 조그마한 애벌레가 어떻게 멋진 줄무늬를 가진 꿀벌이 되는지 살펴보아요. 여왕벌이 길쭉하고 투명한 알을 낳아요. 여왕벌은 하루에 10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알을 낳을 수 있어요. 곧게 서 있던 알은 자라면서 점점 옆으로 기울어요. 3일 정도가 지나면 알을 깨고 애벌레가 나와요. 대부분의 애벌레는 일벌에게 로열 젤리를 받아먹다가 3, 4일쯤 지나면 꽃꿀이 섞인 꽃가루를 받아먹어요. 6일 동안 자란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어요. 벌집의 방이 꽉 찰 정도로 애벌레가 무럭무럭 자라면 일벌은 애벌레가 있는 방 입구를 밀랍으로 막아요. 애벌레는 방 안에서 번데기가 되어 아기벌이 되기를 기다려요. 일벌의 애벌레는 번데기에서 12일 정도가 지나면 아기벌이 되어 방의 입구를 뚫고 나와요. 여왕벌은 7일 정도, 숫벌은 14일에서 14일 정도가 지나면 방에서 나와요. 일벌은 청소하기, 애벌레 돌보기, 집 짓기, 꽃꿀과 꽃가루 모으기 등 많은 일을 해요. 보통 50일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데 겨울에 태어난 일벌은 훨씬 오래 살아요. 궁금증이라 꿀벌들의 따로나기란 무엇일까? 꿀벌들의 집에는 한 마리의 여왕벌과 여러 마리의 일벌, 숫벌이 함께 살고 있어요. 한 집에서 새로운 여왕벌이 태어나면 여왕벌은 새 여왕벌에게 집을 물려주고 절반이 넘는 일벌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 다시 집을 지어요. 이것을 따로나기라고 해요. 꿀벌들은 새로 집을 지을 곳을 선택할 때에도 꽃의 위치를 알릴 때처럼 춤을 추어요. 몇몇 벌들이 미리 이사갈 장소를 알아본 뒤 이 벌들이 상의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결정해요. 이사갈 곳이 어딘지 춤을 춰서 미리 알려줘요. 여왕벌을 모시고 나오면 일벌들도 따라와요.
꿀벌들은 어떻게 온도를 조절할까? 꿀벌의 애벌레는 너무 더워도 너무 추워도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벌집은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해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철에 벌집의 온도가 올라가면 일벌들이 벌집 입구로 몰려가 날개짓을 해서 시원한 바람이 집으로 들어가게 하지요. 그렇게 벌집의 온도를 낮춰요. 날씨가 추울 때에는 서로서로 붙어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가슴의 근육을 흔들어 열을 내어 추위를 이겨내요.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꿀벌들이 사라졌어요. 몇 해 전 가을, 미국에서 수천만 마리의 꿀벌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일이 있었어요. 꿀벌의 집에는 여왕벌과 애벌레들만 남아있고 꽃꿀을 모으러 갔던 일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꿀벌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한 실험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많이 쬐은 꿀벌이 그렇지 않은 꿀벌보다 집을 찾는데 오래 걸렸대요. 아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꿀벌도 있었고요. 야생에서 살던 살충제를 마구잡이로 뿌린 식물의 꽃꿀을 먹는 것도 문제예요. 또 식물의 꽃가루 바지를 위해 사람들이 꿀벌들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힘들게 한 것도 꿀벌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라고 짐작하고 있어요. 꿀벌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곤충이에요. 꿀벌들은 식물이 열매를 맺는데 큰 도움을 주어요.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이 먹을 음식도 줄어들게 되지요. 이 일이 생긴 뒤 많은 사람들이 꿀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꿀벌들이 사라지면서 2007년 여름에는 이미 북반구에 사는 꿀벌의 4분의 1 정도가 사라졌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해요. 단지 마트에 가서 채소와 과일 값이 왜 이렇게 비싸졌지? 라며 채소와 과일을 만지작거릴 뿐이지요.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열매 대부분은 식물의 꽃가루 바지를 통해 자라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이 사라지면 엄청난 식량난이 올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시아버님이 양봉을 하셔서 꿀벌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해요. 하지만 시아버님 또한 매번 같은 소리를 하시곤 해요. 예전만 못해, 예전만. 시댁에 기둥처럼 서 있는 벌통을 보면 어쩐지 마음이 짠해져요. 그 기둥들이 오래도록 집안을 바치고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윌리엄 제이 클렉스턴의 벌들과 백합 1912년작 책 곤충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의 그림